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참 지나고 보면 어리석고 속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제 지나간 과거를 써보려 하네요. 35살 남편을 사별했고 애도 없이 그렇게 남편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 엄마는 누구라도 만나라고 재혼을 추천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이대로 나 역시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고만 생각할 때라 사실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너무 사랑했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컸었거든요. 엄마 됐어, 무슨 재혼이야. 이 사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다시는 결혼 안 해요. 엄마 생각은 안 할 거야? 밤마다 네가 그렇게 울면서 지내는데 엄마는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누구라도 만나나 봐.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지는 거래더라.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잘 추스릴게. 어떻게 추스려? 감정이 마음대로 돼? 하여튼 속상해서 원. 하필 과부 팔자를 왜 닮아가지고. 진짜 엄마는 너 잘못되면 못 살아. 알지?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 애도 없는데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 엄마 걱정 안 시킬게요. 엄마도 과부였기 때문에 본인 탓을 참 많이도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는 내색할 수 없었고 정말 꿋꿋한 척 많이 했네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까? 회사에 자주 거래를 하던 거래처 사장님을 알게 되었네요. 회사는 작아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에요. 가끔씩 눈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안부도 묻게 되었고 그냥 정말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은수씨, 뭐 시간 되면 밥이나 먹어요. 네? 저랑요?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지도 오래됐는데 따로 밥 한 번을 먹은 적이 없네. 우리 회사 담당이기도 하니까 한번 밥이나 먹죠? 아, 네, 그래요. 와,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에이, 밥 먹는 게 뭐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도 밖에서 먹는 건 부담스럽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밥 약속 잡았으니 제가 풀코스로 맛있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날은 진짜 지갑 두고 맛있는 거 실컷 드실 생각으로 나오세요. 네, 저 진짜 눈치 안 보고 많이 먹을게요. 심플하게 밥이나 먹자는 말에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참 동정심이 생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는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어요. 저와는 달리 이혼 후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남편이 그때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처음 애가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대단하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애 하나도 아니고 둘을 혼자 양육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두 번째 남편은 오히려 세게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둘이 있는데 그게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끝내자. 아니 괜찮아.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사실 남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나 여러 가지로 당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해도 돼. 한번 갔다 온 사람들도 급이 있는 건데 솔직히 너랑 나랑은 급이 안 맞잖아. 아마 어머님도 반대 많이 하실 텐데 괜찮겠어? 사실 나 재혼은 다시 안 하려고 했었어. 그만큼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런 마음 변하게 해준 게 당신이잖아. 아이가 있으면 어때? 내가 정말 100점짜리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의 공백을 채워주고 싶어. 진심이야. 은수야, 진짜 고맙다. 애들 엄마 집 나가고 하루하루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네 도움 많이 받았어. 남편이 힘든 고비가 있었는데 그걸 못 참고 전 와이프는 집을 나갔다고 했고 그때 당시 딸들 나이가 4살, 5살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을 떼놓고 나가 면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인생을 사는 전 와이프를 참 원망하는 남편이었죠. 그래, 사연 얻는 사람 없듯이 우리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아니지만 정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약속했네요. 하지만 역시나 저희 엄마는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너 남의 애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진짜 힘든 일이야. 알아 엄마. 근데 나 자신 있어.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 이혼하고 한 번도 엄마를 만난 적도 없대. 그런 애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나 믿어주라. 응?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재혼하라고 해서 너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사람 나타나거든. 어? 그렇게 하자. 엄마, 나 진짜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 진심으로 엄마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기를 바랬잖아.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누가 널 말리냐? 잘 살아.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알겠지? 겨우 엄마를 설득했고 저희는 간단히 가족끼리 식사 그리고 혼인신고를 마치게 되었어요. 전 아이를 낳아본 적 없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네요. 처음엔 초보 엄마라 서툴기도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나 애들은 엄마 없이 컸다고 하기에 너무 순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어요. 새엄마, 우리 진짜 엄마는 왜 안 와요? 엄마가 많이 바쁘셔. 대신 우리 혜리가 보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오실 거야. 진짜요? 나 우리 엄마 보고 싶은데.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매사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엄마를 참 많이도 보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저런 속내를 비춰주는 것도 고마웠고 이 아이들의 빈자리를 내가 꼭 엄마로서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새엄마가 꼭 만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밥 잘 먹고 학교 갔다 오기다? 네, 알겠어요. 한 그릇 다 먹을게요. 아무래도 핏줄을 무시 못하듯 아이들은 저랑 잘 지내다가도 친엄마를 찾았어요. 그것이 밉다기보다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처럼 챙겼고 늘 도시락에 그리고 학교 픽업 또 체육대회에 참가라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다음날 몸에 알이 배길 지경이었어요.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물수건 얹어주고 하계라도 있으면 무슨 옷을 입혀서 우리 애들을 예쁘게 해줄까 하며 고민했네요. 대단하다 혜리 엄마. 우리는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못해. 아니 학교에서 혜리 엄마 유명하잖아. 열혈 엄마라고. 에이 친엄마 맞아요. 제가 가슴으로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맞다 미안. 혜리가 워낙 엄마 없기로 학교에서 소문이 났었어서. 이제 엄마 없는 아이 아니니까 그런 말 마세요. 그리고 우리 딸 학교 일인데 당연히 몸 불살라서 해야죠. 그러니까 대단해. 우리가 보고 배운다니까? 우린 진짜로 나와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열혈 엄마로 유명했어요. 그 타이틀이 사실 나쁘지만은 않았네요. 우리 딸들 혹여나 엄마 없다고 기죽을까봐 더 당당하게 엄마 노릇을 많이 했었고 그간 엄마 없단 것이 소문이 나서인지 딸 친구들의 엄마들은 오히려 저를 대단하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없었으면 진짜 애들이랑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무 고맙다. 애들이 엄마 부재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뭐. 동은 씨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아이들 같아. 나도 물론 초보 엄마라서 실수도 많고 혹시라도 애들한테 상처 줄 때도 있겠지만 애들한테 위로받는 것도 많거든. 그리고 난 애들 새엄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그리고 애들도 당신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이제는 내 말보다 당신 말을 더 잘 듣는다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이런 게 모성애인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했고 처음에 못마땅해 했던 친정엄마도 아이들을 정말 예뻐해 주셨죠. 사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친정엄마와 아이들의 사이였으나 워낙 심성이 고운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금방 아이들을 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딸이 그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호의였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잘 알기에 고마웠네요. 우리 혜리랑 혜지 할머니가 용돈도 줘야지. 이렇게 할머니네 왔는데 말이야. 와 할머니 짱. 그럼 자 이걸로 언니랑 문방구 갈래요. 그래 혹시라도 사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얘기해. 다 사줄 테니까. 할머니 부자예요? 그럼 혜지랑 혜리 이렇게 사줄 능력 되는 할미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할미한테 얘기해라. 응? 아싸 신난다.
이제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있네. 그래, 우리 혜지도 왜 이렇게 다 있지? 엄마 고마워. 이렇게 우리 애들 예뻐해줘서. 뭐 네 딸이면 내 손녀들이 맞지, 안 그래? 애들도 계속 보니까 정도 가고 이제는 남의 새끼 안 같다. 그리고 애들이 널 따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나도 이 나이에 손주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주가 생기니까 좋기도 해. 무엇보다 너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김서방한테 고마워.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우리 애들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지만 진짜 내 딸들처럼 잘 키울 거고 김서방 내도주 잘할 거야. 그래서 화목하게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엄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너 그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돼. 결혼하고 바로 남편을 사별한 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재혼 후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묻는 것도, 그리고 애들이 서로 나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남편이 보고도 정말 감사해했죠.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우리 애들 이렇게 웃는 거 몇 년 만인지 몰라. 내가 더 잘할게. 우리 더 행복하자. 나야말로 고마워. 사실 나도 무너질 뻔했지만 자기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잖아. 사실 자기 만나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애들 있는 게 더 행복해. 진심으로 애들한테 엄마 이상이고 싶어. 그 정도로 잘할 거고 헌신할 거야. 고맙다. 진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모자라지. 한참 엄마 손 필요할 때인데 네가 나 대신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우리 애들 본다고 애도 안 낳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냐. 그냥 다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할게, 은수야. 믿어줘. 명절 때는 다 같이 내 식구가 첫 가족 사진도 찍었는데 그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같아요. 다른 애들 엄마보다 훨씬 예뻐요.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그 말 하나에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끼리 캠핑을 다니고 애들 생일마다 케이크를 구우며 풍선을 붙이고 애들 학교 행사 있을 때는 유별난 엄마 행사를 하며 다 참여했어요. 그런 저를 애들은 정말 잘 따르고 좋아했네요. 새엄마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와, 이건 공주님이 진짜 따로 없다. 이거 공주가 아니라 새엄마예요. 진짜? 고마워. 너무 잘 그렸다. 엄마가 제 눈에는 공주니까 이렇게 공주처럼 그린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애들 마음속에 내가 엄마로 자리 잡고 있구나 싶은 게 목이 참 막힌 날들이 많았어요. 은수야,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우리 애들이 너한테 얼마나 정이 붙었는지 넌 모를 거야. 아니야, 나도 애들 보면서 힘 진짜 많이 얻어. 위로도 되고. 사실 완전한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거야. 남편은 몇 년을 그렇게 저에게 참 다정했네요. 물론 아이들이 저를 참 좋아하니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했죠. 하루는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져 있었는데 애들이 손수건에 물을 묻혀 이마에 대주더라고요. 새엄마 아프면 안 돼요. 엄마 대신 우리가 아프고 싶다. 엄마 일어나요. 이 말에 눈물이 어찌나 흘렀는지 행복도 했지만 딸들과 지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참 쉽게도 변질되더라고요. 하루는 딸들이 이런 소리를 했죠. 오늘 엄마 오는 거 맞아요? 엄마? 무슨 엄마? 진짜 엄마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랑 밥 먹기로 했다고. 응? 아빠가 그랬어? 네. 우리 진짜 엄마가 우리 보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밥 먹기로 했다는데? 야, 너 새엄마한테 말하면 어떡해. 큰애가 작은애를 나무라더라고요. 순간 너무 심장이 떨리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친엄마를 볼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며칠에 한 번꼴로 찾아와서 밥 먹고 데려가고 재우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네요. 우연히 만나게 됐어. 애들 그리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맡겼어. 그래도 나한테는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해? 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하니까 말 못했지. 이해해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애들 엄마니까 이해해야지. 애들이 그래도 엄마를 봐야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런 거 알면서도 숨긴 게 더 화가 나. 미안해.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애들도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지. 딱히 지 엄마한테 막 정이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야. 한참 자기들 어릴 때 집 나간 거잖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는 정말 섭섭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어머 혜리 엄마, 요새 애들 친엄마 만난다며. 우리 애들한테 들었어. 혜리가 그래도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나 보더라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하긴 천륜을 어떻게 끊을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다 말 거야.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면 원래 안 하던 짓도 한다잖아. 혜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 걸 우리도 아는데 혜리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 쓰여도 그냥 그러려니 해. 네, 그래야죠. 격려 감사해요. 속상했지만 전 늘 혼자 소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했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내가 당연히 이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니 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전하시네요. 저 애들이랑 첫눈 보기로 해가지고 잠깐 들렀어요. 애들이 장갑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 말이죠. 아, 그대로네. 우리 집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습관이 돼서. 집 나간 남편의 전처는 아이들을 핑계로 집에 들락날락거리기 일쑤였어요. 혹여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 제가 쉽사리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더 아무렇지 않게 전처를 받아주더라고요. 은수야, 뭐 애들이잖아. 엄마 보고 싶을 수 있지. 괜찮지? 그래, 애들은 이해할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이번 주만 3번째야. 애들이 엄마를 그래도 그리워하잖아. 나도 보기 싫어. 근데 어떡하냐? 잠깐씩만 보여주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다고 애들이 친엄마랑 너랑 비교했을 때 널 더 따르지 친엄마를 따르겠어? 네가 한계 있는데. 애들 그거 아니죠. 그냥 지금은 핏줄이라 땡기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게 더 화가 나. 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밖에서 만나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라고 하니? 알겠어. 내가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너 이해심 많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해해줘. 쟤도 솔직히 마음 독하게 애들 다 버리고 나갔는데 얼마나 애들이 보고 싶으면 저러겠냐? 자기도 염치가 있는데 이러고 싶진 않을 거야. 순간 벙찌더라고요. 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전부인을 두둔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하루는 이런 적도 있었네요. 잠깐 들어가서 애들 기다릴게요. 요즘은 날이 너무 추워서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혜리야, 혜지야, 엄마 기다리신다. 얼른 준비하고 나와. 어머, 근데 음식 냄새가 좋네요. 칼국수 하셨어요? 하긴 이이가 칼국수 좋아하기도 하죠. 저도 이 사람이랑 살 때 자주 해줬었는데. 여보, 생각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실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그래도 말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제가 몇 번은 참았지만 지금 전 남편 재혼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현부인도 있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애들 핑계로 전 남편 집에 들락날락하는 게 말이 되나요? 조심 좀 해주세요. 어머 참나, 무서워서 누가 오겠나. 저도 애들 밖에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제가 그렇게 데리러 오길 바라는데 그럼 어쩌나요? 하긴 애를 낳아 봤어야 이 모성애를 알지.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새엄마 왜 그래요? 혜지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예요? 둘째 딸아이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새엄마 너희들한테도 이렇게 화 잘 내니? 참나, 엄마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엄마는 그래도 네 아빠랑 사는 사람이니 잘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야 너희들한테도 잘해주지. 근데 새엄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됐다, 얼른 나가자. 엄마 이제 밖에서 기다릴게. 아이들이 친엄마 말에 아이들의 눈빛은 저를 달리 보는 눈빛이었고 곧 그 눈빛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혜리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됐어요. 저희 갔다 올게요. 혜지야, 가자. 거봐요. 이게 핏줄은 다르다니까. 당신이 아무리 우리 애들한테 공들여봤자
핏줄을 어떻게 이겨? 참나. 이 말을 하고 나가는 모녀 셋이었어요. 그날은 먹지도 못하는 술을 참 많이도 마셨고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 방 청소를 하는데 큰아이 책상 옆에 나무 액자로 된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남편, 전처, 애들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걸 뽑아서 액자에 맞춰서 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고 마치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왜 울어? 이 사진 뭐야? 당신 애들 엄마랑 사진 찍었어? 애들만 엄마를 만나는 게 아니라 당신까지 같이 합세해서 만나는 거였구나. 대체 내가 뭐야? 아, 이 사진 그냥 둘째가 너무 원해서 찍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애 부탁을 거절해? 어떻게 그러냐? 솔직히 이혼한 것도 애들한테는 미안한데 그런 권리 뺏으면 안 되잖아. 권리? 그럼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렇게 권리 지켜주고 싶으면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집 나가서 욕을 그렇게 할 땐 언제고 이제는 받아들여줘? 은수야, 너 진짜 예민한 것 같아. 애들이 아직은 엄마를 그리워할 때잖아. 좀 네가 이해해줘라. 솔직히 당신은 애 낳아본 적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모 자식과는 진짜 천륜이야. 믿었던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오히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했고 나 혼자만 감정을 추스르면 되니까 억지로 이 마음을 붙들었어요. 하지만 붙들고 있던 이 마음을 자꾸만 놔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청소 중이었는데 현관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렸고 딱 보니 또 전처가 들렀더라고요. 나 애들한테 케이크 좀 사다 주려고요. 이건 내가 예전에 애들 어릴 때 매번 사다 주던 거라 오랜만에 사주고 싶었어요. 그쵸 여보? 여보도 기억나지? 또 여보? 참 허탈했고 그때는 남편도 있던 터라 제가 청소기를 끄고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아 보였죠. 당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은수야, 또 왜 그래? 지금 저 여자가 당신한테 거실 한 복판에서 여보라고 불러도 가만히 있고 지금 내가 이 꼴을 다 봐야 하냐고.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 후에 던진 말이 겨우 회피성 멘트를 한번 던지더라고요. 당신 또 왜 그래 예민하게? 예민한 거야? 애들이 아직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 근데 나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솔직히 애들 문제라서 내가 결단을 잘 못 내리겠어. 당신은 그럼 아무 결정도 못 내리겠다는 거지? 이 집에 사는 여자가 저 여자니? 나는 그냥 둘 다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전처와 제가 둘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했어요. 헌신했다고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했고 희생했는데 집 나간 전처와 동일선상에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전처는 씩 미소를 지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며칠이 지났고 남편은 제게 통보하더라고요. 은수야, 왜? 우리 그냥 좀 정리하자.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올 게 맞다 싶었죠. 무슨 말이야. 제대로 얘기해. 애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해. 엄마랑도 지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핏줄 어쩔 수 있냐.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건. 애들을 위해서라도 떠나주라.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그동안 애들에게 갈아넣은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는데 오히려 거들었네요. 새엄마, 죄송해요.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혜리야, 정말이니? 그럼 난 그동안 뭐였어? 그냥 아빠랑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친엄마가 왔으니까 친엄마랑 살래요. 혜지도 마찬가지야? 나도 새엄마보다는 친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미안해 새엄마. 거봐라, 애들도 이렇게 원하잖아. 네가 모르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야. 정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새엄마만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 가족끼리 잘 살 수 있다고 했어.
새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친엄마랑 살고 싶어요. 미안하다. 애들이란 하나. 너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게 핏줄이라고 생각해. 그래, 핏줄 좋다 참. 내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 그럼 앞으로도 당신 핏줄이랑만 살아. 나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 시간, 내 정성, 내 사랑까지 다 줬거든. 그래서 후회 없이 깨끗하게 끝내줄게. 그때 남편이 움찔하더라고요. 은수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말은. 됐어, 결정했잖아. 정리 잘해줄게. 난 당신만큼 우유부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집, 차 등 아이들과 남편에 관한 모든 걸 말이에요. 오히려 남편을 정리하기는 쉬웠지만 어려서부터 내 손길로 키운 아이들을 정리하는 건 사실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어요. 친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정말 잘 지냈었고 저에게 상처도 많이 줬지만 이러나 저러나 해도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보다 친엄마와 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었기에 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때를 계기로 저 역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 괜찮냐? 네 걱정 때문에 엄마가 잠이 안 와. 어? 엄마, 나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어떻게 괜찮겠어? 엄마도 네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조금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역시 친정엄마였네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참 뒤 애들 학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네요. 그래도 하던 일이니 조용히 참석만 하려 했는데 누가 봐도 행복한 가족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나란히 등장했고 딱 보아하니 남편 전처 그리고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그림 같더라고요. 전 남편과 가족들이 등장하자 제 주변 엄마들도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참나, 결국엔 저렇게 됐나 보네. 혜리 엄마, 아니지. 혜리 새엄마가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식구들이 하나같이 뻔뻔해? 어디 잘 사나 봐야지. 애들도 지 부모들이랑 똑같아. 그러게나 말이야. 혜리 새엄마 그래도 잘됐지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 뭐 새치시켜가서 늦둥이 하나 낳고 자기 자식한테 헌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 가족들이 지들 복을 찬 거지. 참나, 너무한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전처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보세요. 여기가 가족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혜리 엄마는 엄연히 저 하나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는 애들도 이제 없는 마당에 여기를 왜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당신 우리 남편한테 미련 있어? 아 여보 그만해. 무슨 미련. 그냥 애들 학교에서 하던 게 있으니까 정리하러 온 거겠지. 그만해. 당신 이러니까 저 여자가 당신 한번 보러 오려고 지금 저렇게 학교에 찾아온 거 아니야. 참나 아주 웃기네. 남편의 전처는 뭔가 걸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애써 당당한 척했지만 그동안 제가 애들에게 어떤 새엄마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다들 수군대더라고요. 참, 내 가족도 몰라주던 나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줘서 뜻깊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오고 지금 이 타이밍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게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은수씨, 이번에 후원 계약 갱신 감사해요. 아이들이 은수씨 덕분에 좋은 교육 받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거고 저 역시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었어요. 은수씨 덕분에 진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전 남편이 듣고 있었어요. 은수야, 후원이라니? 아, 모르셨구나. 아이들 학비 후원자예요. 은수씨가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 작년부터는 장학금 명목으로도 학교에도 매달 지원해 주셨는데 그 순간 남편 얼굴 색이 바뀌었어요. 옆에 있던 전처마저도 움찔하더라고요. 아, 드릴 말씀은요. 앞으로는 지원 끊으려고요. 여기 해제 해리만 말이죠. 제가 핏줄도 아닌데 괜히 나섰거든요.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후원자 목록에서 해지양과 혜리양 이름은 빼도록 하죠.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후원이라니. 그리고 네가 후원할 돈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라뇨. 우리 이제 깨끗이 끝난 사이고 다시는 안 볼 사이인데 예의 좀 지켜주시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내 가족 행복해 보이는데 저 같은 불청객한테 말 걸 시간에 당신 와이프 기분이나 달래주세요. 하 참나. 당신 말 다 했어? 전 남편의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만 키우고 살았던 제가 남들 후원까지 하고 있다는 재래과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둘 다 표정이 가관이었고 잘 오랜만에 보던 딸들 또한 표정이 얼음장이 되었네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속이 시원했어요. 그 와중에 큰딸은 저에게 인사라도 하겠다며 다가왔지만 큰딸과 작은딸을 모른 척하고 뒤돌아왔어요. 너희 어디 가니? 니네 엄마 나인데. 아 잠깐만 새엄마한테 인사를 해야지. 네 엄마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거야. 시끄러워. 당신이 무슨 애들 엄마라고. 뭐?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제가 뒤돌아가면서도 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웃기던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본 것 같았죠. 저 여자가 뭐 후원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당신 그 여자 말고 날 선택한 거 잊지 마. 아 그만 좀 해. 무슨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는 거지. 전 남편과 전처는 그렇게 투닥투닥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염치도 없는지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은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닥쳐, 연락하지 마. 이 번호 내일부터 해지될 거고 앞으로는 볼 일도 없을 거니까. 난 이제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시간 안 써.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사실은 남편이랑 결혼 전이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일반 사원들도 지분 투자 받는다고 하더라. 자기도 한번 해봐. 에이, 저는 그런 거는 워낙 감이 없어서. 그래도 대표가 자기 동기잖아. 선임의 말에 혹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투자라는 걸 해봤네요. 괜히 투자를 해서 처음엔 손실도 많았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투자해서. 나 혼자 할 걸 그랬다. 괜찮아요. 뭐 선배 감인데 나중에 좋은 일 있겠죠. 그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게 작년에 갑자기 대박을 쳤죠. 어렵게 자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매월 월급날만 기다리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정말 꿈만 같았고 믿기지가 않는 소식이었어요. M&A 되면서 지분이 정리가 되었고 계좌에 정말 제가 난생 처음 보던 수억 원이 꽂히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 사실은 굳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돈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한테 손 벌리지 않고 애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후원도 하였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 사업도 휘청하고 위태위태했던 따라 애들을 건사할 생각도 못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 애들 내 힘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을 해달라는 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주었네요.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이들에게 당연히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그리고 그럴 가치도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요.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남편은 정말 제가 알았던 사람이 맞나 싶게 딴 사람이 되었네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수 너랑 헤어지고 나니까 정말 하나도 안 행복하다. 애들도 너 보고 싶대.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주라. 갑자기 수억 부자라고 하니까 그래? 왜? 전 와이프한테 상처 못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그냥 전 와이프랑 다시 살아.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는 애들이 그냥 엄마를 찾으니까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잖아. 아니 모르겠어.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이 있었어? 난 솔직히 당신 애들 키우고 당신 내조하면서 너무 열정을 다해 쏟아부었더니 후회도 미련도 없어. 오히려 후원해. 그러니까 나 찾지 마. 애들도 그렇게 친엄마 노래 불렀으니 친엄마랑 잘해보라고 해. 애들이 사춘기였잖아. 이해해주면 안 될까? 둘째가 너만 찾아 밤마다. 왜 친엄마가 옆에 있는데 나를 찾을까? 이해가 안 돼.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말이야.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안 불쌍해. 난 내가 그냥 불쌍해. 왜 이렇게 헌신했나 싶고 애들한테 뭘 바래서 그랬을까 싶어.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한 마당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줘.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전 직장 동료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거래처 대표였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쪽박 찼대. 아니 전처가 엄청난 빚쟁이였대더라. 그래서 애들 찾고 전 남편 찾아온 거야. 겉도 모르고 애들 위한답시고 전처랑 재결합하고 그랬으니 어쩌겠어? 회사도 위태위태했었는데 전 와이프가 흥청망청 생활비 쓰고 본인 빚 갚아대고 또 애들은 얼마나 방치했는지 말도 못하더래. 그래요? 참 웃기네요. 은수 씨는 이혼 잘한 거야 정말. 그러게요. 참 놀랍네요. 게다가 애들한테 잘하면 뭐 이해라도 하겠는데 매일 애들은 라면 먹고 주말에는 그렇게 어디를 싸돌아다니는지 연락 두절해. 하여튼 개차반이란다. 근데 어쩌겠어. 애들 엄마고 이제 달리 방도가 없는데 벌 받은 거지. 너 같은 여자를 놓치다니. 참나. 남편의 전처는 모든 걸 숨기고 남편에게 다시 접근을 한 것이었네요. 너 그럼 내가 준 생활비로 여태까지 애들한테 한 푼도 안 쓰고 네 빚 갚았다는 거야? 카드 돌려막느라 힘든데 그럼 어떡해?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이해? 네가 그러고도 애들 친엄마야? 나는 너 때문에 은수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래? 뻔히 내 사정 알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니 당신도 애들이랑 이렇게 넷이 사니까 좋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건 네가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지. 이렇게 빚쟁이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너 나 돈 없다고 집 나갔잖아. 근데 이제 사업 좀 커지라고 하니까 돌아온 거 아니야?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아니었냐고. 애들 핑계 좀 그만 대. 맞아. 뭘 내가 키웠어야 정이 있지. 당신도 알잖아. 나 이기적인 사람인 거. 난 그래도 당신이 다 알고 받아준 줄 알았는데? 그냥 빚은 당신이 도의적 책임으로 갚아준다고 생각해. 그래도 애들한테 친엄마가 있잖아. 뭐? 너 진짜 뻔뻔하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널 왜 받아줘야 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나도 당신 사업 좀 잘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아쉬울 거 없어. 생활비를 많이 주기라나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잘해주기라나. 여전히 시궁창처럼 사는 거 그대로더라.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나야말로 땡큐다 이거야. 애들은 무슨 죄니? 이 집에 태어난 게 죄지. 그리고 쟤네 비 맞추는 것도 힘들었어. 무슨 애들이 원하는 것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은지. 당신 딸들이니까 알아서 해.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뭘 어쩔 건데? 하여튼 당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라니까. 좀 변한 줄 알았는데 그대로고. 애들도 머리통이 커서 얼마나 말대꾸라는지 나도 당신이 나가라고 하면 땡큐야. 알겠어? 그러니까 다시 날 찾지 마. 그렇게 전 남편은 전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속아서 재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죠. 둘째 본인 친엄마만을 생각했던 아이들은 또다시 엄마를 잃게 되었네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에게 애원했던 이유도 본인이 망해서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다시 뒤돌아보지 마 이거사. 엄마 진짜 속상하니까. 응 엄마. 나 이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이제 날 위해서만 살 거야. 나 정말 힘들었을 때 살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알겠거든. 그래 너무 다행이다. 우리 딸 힘들어하면 어쩌나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강해서 다행이야. 친정엄마는 제 이혼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기에 저에게 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 남편은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뻔질나게 찾아오기 시작했죠. 또 왜 왔니? 나 결국 끝냈어. 전처랑 애들 방치하고 매일이 돈돈하는 거. 진짜 못 살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애들도 너 많이 기다려. 새엄마 보고 싶다고. 애들을 위해서. 어? 애들 핑계 대지 마. 결국 그때 당신은 전철을 선택한 거지. 내가 참 몰랐어. 끼리끼리 만났던 건데. 그 여자 나무랄 게 없어. 당신도 그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핏줄 참 무섭긴 하지. 당신 딸들도 어쩜 당신이랑 닮았는지. 내가 아무리 좋은 색으로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 않는 거 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족 핏줄끼리 잘 살아보셔. 괜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미안해 정말. 내가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그래. 미안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 그냥 나한테 돌아오라 어쩌라 하지 말고. 그 마음까지 내가 뭐 어떻게 할 순 없으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 나 진짜 변할 거고 은순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나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 근데 사람은 안 변하더라. 변하면 죽는데. 그게 인간이래.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그런 채로 살아. 안 믿으니까.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본인이 통하지 않자 애들까지 보냈더라고요. 새엄마 죄송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혜리야, 너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사리 분별 판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러니?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 네 엄마 있잖아. 아니요, 제가 몰랐어요. 새엄마가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아껴주는데 괜히 친엄마랍시고 너무 어리석었어. 그래, 그런 마음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혜리야, 그때의 네 선택 책임을 져야지. 아줌마는 이제 더 이상 너랑 혜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련도 없어. 엄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진짜 좋았는데. 그 좋은 시간 너희랑 아빠가 무너뜨렸잖아. 이제 와서 소용없어 혜리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오지 마. 엄마, 혜지가 엄마만 찾아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전 그래도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큰딸아이의 말에 저희 엄마가 뒤에서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치사하게 니네 보내서 애 마음 돌릴 생각 말라고. 니네도 나이가 이제 중학생이면 어느 정도 알 건 알지 않니? 내 딸 그렇게는 이제 못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할머니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잖아요. 엄마 같은 소리. 얼어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썩 꺼져. 내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어쩜 애들이 이렇게 영악해? 지 친엄마 찾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일같이 우리 딸 원망을 하더니만 네 친엄마 또 도망가니까 이제서야 찾냐? 고양 것들. 엄마 그만해. 엄마가 힘 뺄 필요도 없어요. 혜리야, 다신 찾아오지 마. 그래도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너 그때 알 거 다 아는 나이였잖아. 그래 친엄마랑 살 수 있는 거 고민됐겠지. 근데 네가 나를 정말 엄마로 생각했다면 네 친엄마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럴 게 아니라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예의를 지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 됐어. 더 이상 말 안 할게. 너희한테 돌아가는 일 없을 거다. 그냥 잘 지내고 네 아빠랑 네 친엄마 뭐 이혼하네 마네 하지만 그래도 네 엄마 아빠니까 참고 살아. 핏줄이잖니?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몇 년을 가족같이 살았는데. 몇 년을 가족같이 산 나한테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 나 정말 많이 울었다? 아마 내가 운 거는 알았지. 그래도 모른 척 했었고. 그래, 어려서 그랬다 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아빠랑 우리가 진짜 잘할게요. 네? 아니, 이제 그럴 일은 없어. 가족의 신뢰가 무너졌고 내가 돈이 없었다면 넌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 핏줄이 어디 가겠니? 네 엄마 믿겠지만 너희 꼭 너희 엄마 닮았어. 그럼 돌아가라. 저와 엄마의 말에 딸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네요.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상처를 너무 받았기에 사실 미안한 마음보다는 후련한 마음이 컸어요. 애들을 위해 떠나달라 했던 남편에게 정말 큰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네요. 전 그리고 모든 걸 잊고 미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학창시절 친구도 있던 터라 머리도 많이 식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업 투자를 공부하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안목이 좋아서인지 운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하는 족족 성과를 내고 있죠. 최근에는 투자 강의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인생이 재밌다고 생각되는 요즘이에요. 희노애락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딱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네요.
제 마지막 기억이 좋았던 일들만 떠올리는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삶도 늘 기쁜 나날들도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8년차 여자입니다. 꽤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댁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님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를 넘어서면 때부터 시부모님을 일일이 상대하고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저만 손해라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무시할 건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사연에 제 이야기를 적어 남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디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울고 웃고 공감하는 소통의 창구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계기는 참 사소하더군요. 조용한 새벽, 라디오에서 흐르던 어느 청취자의 말 한마디였어요. 가장 아팠던 순간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제 지난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들, 겉으론 웃음에 삼켰던 억울함과 부당함들까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누군가와 진짜 내 편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다는 걸 조심스레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했을 때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시댁살이가 뭔지 며느리 노릇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세고 권위의식이 있어서 어떻게든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는 분이었고 신혼 초에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에 맞서 많이 부딪혀 싸워도 보고 울어도 봤지만 시어머니의 타고난 성정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을 바꾸느니 우리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을 하고 대충 어머님의 비위와 요구를 맞추는 척이라도 하며 명절들을 견뎌왔어요. 대신 남편이 어머님이 제게 시키는 일들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의 배력 있고 센스 있는 협조 덕분에 시댁살이가 좀 맵긴 해도 잘 버틸 수 있었죠. 맨 처음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프리랜서 소설작가인 저를 무작정 백수 취급하는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자택에서 근무하는 만큼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일정에 오히려 피곤했으면 더 피곤했지. 남들보다 결코 업무량이 덜하진 않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눈에는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쉬고 노는 것으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처음에야 그럴 수 있겠다 이해했지만 저를 아예 노는 사람으로 확정짓고 이런저런 집안일들을 떠넘기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바로잡을 필요를 느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싸우니 어머님도 나중엔 깨갱하셔서 일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겉으로 건드리지 않았을 뿐 내심 속으로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끝내 바꾸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건 도련님이 결혼을 하시면서부터였죠. 도련님은 지인 소개를 통해 2년 정도 연애해온 여자가 있었는데 수학과를 개원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와, 그럼 우리 집에 의사가 들어오는 거야? 도련님 능력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도 않더라. 뭐? 설마 안 그런 척 하시는 거겠지. 남편 말론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로 의사를 데려오는데 싫어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우연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됐죠. 아유, 의사 며느리라고 다 오냐오냐 할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명예 있고 돈 잘 벌면 뭐 그 돈 벌어다 우릴 줘? 의사인 인간들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사람 깔보기 일수인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통해. 당연하지. 당신도 며느리한테 괜히 기죽지 말고 집안 기강 제대로 잡아. 초장에 기를 확 잡아놔야 안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아무리 의사 며느리래봤자 시어머니 이기는 며느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만나보기도 전인 동서를 벌써부터 저렇게 뒷담화하듯 까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련님에게 들은 게 있어서 저러시는 건지요. 전자로 생각하기엔 너무 시부모님께 실망스러운지라 자연스럽게 생각은 후자로 옮겨졌죠. 뭔가 도련님이 동서에게 잡혀 산다거나 똑똑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잘난 척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저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적응하는 것만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설마 또 상전처럼 모셔야 하는 기센 동서가 들어오는 걸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 막상 만나본 동서는 상상 속 까탈스러운 의사와는 정반대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셔츠에 치마를 입고 온 동서는 밝게 잘 웃는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형님 좋은 분이시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우, 네가 유림이구나. 안녕? 내가 작은 엄마야.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겼을까? 형님,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식사 시간 내내 싹싹하게 말도 잘 붙이고 예의도 바른 데다 제 딸도 진심으로 예뻐해주는 모습에 첫 만남부터 동서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하게 느낀 모양인지 집에 돌아가는 내내 동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진수 걔가 전에 사귀던 애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선해 보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찌나 싹싹한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마냥 편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기센 며느리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던데 잘 됐어.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저 조건에 저 성격이라니. 에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겠다. 당신도 알잖아. 워낙에 우리 엄마가 까탈스럽고 경계하는 성격인 거. 남들 같으면 저런 사람이 식구로 들어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모르겠어. 나도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니까.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이지만 아무리 까탈스러운 시부모님이라도 이런 사람을 트집 잡을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석이 잡아놔. 안 그럼 너처럼 집에서 글이나 쓰면서 놀고 먹는 주부는 완전히 무시당한다?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능력이 좋아도 집안에선 서열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서열 뺏기기 전에 잘 정리해 놓으라고. 어머님,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 마세요. 동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몇 번이나 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한 번에 판단해? 네가 늘 집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의사들이 얼마나 여가 빠졌는데. 조심해. 방심했다간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라니까. 어머님은 단지 동서의 직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동서를 엄청나게 경계했고 자꾸만 길을 눌러야 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티 날 듯 말 듯 동서를 꼽주거나 사소한 데서 저와 은근한 차별을 두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왔던 첫 명절부터 예전과 달리 부쩍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죠. 작은 선물도 슬쩍 건네시고 가족들 앞에선 보란듯이 제 칭찬도 해주셨어요. 초반에는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드디어 그동안의 내 노력이 인정받나? 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게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동서를 견제하려는 계산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심했어요. 주방일이 동서에게로 몰릴 때면 눈치껏 거들고 슬쩍 동서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곤 했죠. 누군가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견뎌온 시댁살이의 타겟이 드디어 동서에게로 옮겨갔다며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 부당함과 억울함, 불쾌함을 절절히 아는 걸로도 모자라 동서처럼 사람 좋고 조건까지 좋은 여자가 고작 이런 집안에 남편 하나 보고 시집와서 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같은 여자로서 전혀 이해도 공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서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동서, 어머님이 좀 저러셔도 이해 좀 해줘. 나쁜 분은 아닌데.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들한텐 좀 나쁜 분이셔. 힘들겠지만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줘. 형님, 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이런 집에서 몇 년간 혼자 며느리로 지내셨다니 저는 그게 더 대단하고 죄송스러운데요. 동서가 죄송스러울 게 뭐 있어. 동서도 다른 집 갔으면 의사 며느리라고 예쁨 엄청 받았을 텐데 왜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참나. 동서나 동선의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다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해서 그래. 형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여기 시집와서 형님처럼 좋은 분도 만났잖아요. 형님 덕분에 시댁 오는 게 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주는 내가 더 감동이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 어머님 저러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지더라. 동서도 언젠가 그러려니 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렇게 동서를 뒤에서 잘 챙겨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리도 길만 밟힌다더니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뒤에서 동서를 챙겨준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셨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게 할 정도로 큰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날은 어머님께서 특별히 식당을 예약해 놓으셨다며 고생한 며느리들을 위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식당이긴 했지만 어쩐지 어머님께서 누가 어디에 앉을지까지 다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룸으로 되어 있는 공간 가운데 넓은 원탁 테이블이 있었고 어머님은 식구들이 들어오는 족족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죠. 하나는 누가 봐도 푹신한 식당 의자였고 하나는 보조 의자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 며느리가 평소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둘째 며느리가 여기 앉는 게 맞겠지? 누가 봐도 고의적인 뉘앙스에 동서도 약간 욱한 것 같았어요. 뭔가 그대로 뒀다간 어머님과 한판 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끼어들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도 평소에 힘든 일 하는데 편한 의자 앉아야죠. 동서, 일단 여기 먼저 앉아있어. 내가 식당에 보조의자 말고 다른 의자 있나 물어볼게. 형님,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아니야. 의자 하나쯤 더 갖다 줄 수 있겠지. 기다려봐. 얼마 후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왔고 간이 의자가 아닌 식당 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얼른 가지고 오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 어머님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를 향한 시댁살이 타깃이 다시 저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서가 시집 온 이후 명절날 음식 준비는 대부분 동서에게 시키고 저는 보조하는 느낌으로 일을 분배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제가 다 떠하는 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병원에서 고생하는 애니까 부엌 일로 고생시킬 순 없지? 형님,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는 저한테서 병원에서나 의사지 집안에선 똑같은 며느리니까 일하라고 이러시더니 변덕도 어떻게 이런 변덕이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동서 시집 오기 전엔 다 나 혼자 하던 일인걸. 어머님 변덕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안 보이는 데서 제가 다 도울게요. 형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형님만 고생하시게 내버려둘 순 없죠. 고마워. 덕분에 든든하다 동서. 동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저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어머님이 누굴 타겟으로 삼아 시댁살이를 시키든 저희 둘은 서로 도와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더 끈끈해졌어요. 무슨 일이든 둘이서 하니까 훨씬 편해졌고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명절이 전보다 즐거워진 것 같아 전에는 아무리 태연하게 있으려고 해도 좀 부담스럽긴 했거든. 어머님이 일만 시키고 불편하게 할 거 뻔히 아니까. 동서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동서가 조금 더 빨리 시집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동서 복은 있는 것 같아. 형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형님이 처음에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저도 남편이랑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도 형님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형님은 우리 부부의 은인이세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동서와 저는 서로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동서와 더 끈끈해지게 된 계기가 생겼죠. 오늘은 김장을 하려고 내가 절인 배추 좀 사다 놨다. 우리 집 며느리들 솜씨 좀 보자. 김장해서 니네들도 한 통씩 가져가고 우리 집이랑 옆집 줄 거까지 싹 해봐라. 본인이 안 한다고 여자 둘이서 하루 만에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김장 재료와 절인 배추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들이 어머님의 잔소리에도 눈치껏 도왔고 넷이서 하니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하지만 휴일인 명절 하루를 김장한다고 통으로 날리고 나니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둘 다 표정이 안 좋으니 그게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니네를 뭐 빈손으로 이렇게 노동시켰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만 먹는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야. 자,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수고비 받아라. 이걸로 남은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쉬어라.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웬일이시지? 하는 눈빛을 서로에게서 읽었죠. 뭔가 영 찜찜한 마음에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서 보니 동서가 받은 봉투와 제가 받은 봉투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군요. 동서도 그걸 느꼈는지 봉투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가 대략 1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봉투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딸랑 들어있었죠. 제 표정을 확인한 시어머니께서 씩 웃으시더니 덧붙이시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워낙 고급 인력이잖니? 사람 병 고치는 귀한 일 하는 애가 이런 잔업물을 도와줬으니 값은 높게 쳐줘야 맞지. 너는 뭐 집에서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다른 건 다 참았어도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내려놓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이라서 도운 거지 아니었으면 안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노는 줄 아시지만 저도 이 시간 일하며 이 돈은 택도 없이 훨씬 더 벌어요. 이 돈으로는 어머님 맛있는 간식이나 사드세요. 뭐라고? 저희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자기도 봉투를 내려놓더군요. 저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보통 고급 인력은 아니라 인력값 쳐주시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돼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돈은 어머님 쓰세요. 뭐야?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날 먹이려고 작정했니? 힘든 일 시키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을 이런 식으로 거절해? 오냐? 니네가 편먹었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니네 다시는 수고비 같은 거 챙겨 주나 봐라. 어? 하긴 며느리들 노동하는 건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챙겨줘가지고는. 앞으로 니네 두고 보자. 어머님은 불같이 화내셨고 그걸 달래는 건 남편들의 몫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죠. 동서는 그냥 받지 그랬어. 나는 그냥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시는 게 화가 나서. 형님이랑 같은 금액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저도 그건 기분이 나빴어요. 형님 욕하는 게 이제 저 욕하는 것만큼 기분 나빠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같이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민망해서라도 못하시죠. 참, 매번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형님이 저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어머님 계속 저러시는 거 보니 정이 너무 떨어져서요. 남편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번 일은 괜히 나선 거 아닌가 싶어.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님 눈밖에 나는 거 한 사람이라도 피하면 좋잖아. 어머님 눈에 들어서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어요. 차라리 형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죠. 다음에 유림이 아프면요. 아프면 꼭 우리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료 잘 봐드릴게요. 정말 말로만 들어도 너무 고맙고 든든하네. 그 일을 통해 저희 둘은 더 끈끈해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명절이 아니어도 따로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동서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고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대화해보니 꽤 통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밖에서만 만나다가 언젠가부터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가는 사이가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인 서재를 보여주게 됐어요. 일하는 공간이라 예민한 부분이 있어 손님들이 놀러와도 잘 안 보여주는 공간이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동서가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인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여기가 형님 서재예요? 정말 멋있어요. 작업실 처음 봐요. 편하게 구경해도 돼. 동서니까 보여주는 거야. 정말요? 근데 형님, 이 작가님 좋아하세요? 저도 이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우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통해요? 저도 이 작가님 책은 다 모았는데. 동서가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책장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그곳엔 제 소설 소장본들만 꽂아둔 곳이었죠. 오프라인 강의나 북콘서트 같은 곳에는 초청을 받아도 잘 안 나가는 성향이었고 소설에는 예명을 쓰는 터라 동서가 못 알아볼 법도 했어요. 동서에게 사실을 말해줄까 말까 엄청 고민이 들더라고요. 뜸을 들였더니 오히려 이상한 걸 먼저 눈치챈 건 동서였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은 그 작가가 나야. 네? 거짓말.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고백하니 동서가 기함을 하며 놀라더군요. 정말이야. 이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아니 그러게 아니라 너무 안 믿겨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 소설 보면서 지겹고 힘든 의대 시절을 버텼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형님이라니. 진짜 실제로 만나보다는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정말? 동서가 그랬다니 그게 더 안 믿기는데? 안 믿기기는요. 형님 소설들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와,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져올 테니까 사인해주세요. 네?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럴 거 없어. 나한테 책 많으니까 선물로 줄게. 동서가 힘든 의대 시절을 제 소설로 버텼다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갖고 있던 소장본에 사인을 해서 주니 동서의 얼굴에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형님, 왜 오프라인에는 얼굴을 안 비추세요? 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이 돼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그런 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상이 알려지는 것도 꺼려져서 시댁이 내 소설을 알게 되는 것도 싫고. 아, 어머님 맨날 형님 보고 집에서 논다고 구박이나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걸 알아야 하는데. 근데 시댁 식구들이 내 소설 보는 건 싫은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동서와 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였다는 말이 예의상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정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 작품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늘 혼자 하는 일이라 외로웠는데 동서 덕분에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여기서 더 친해질 줄은 몰랐는데 남편도 잘 모르는 제 일에 대해 공유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동서가 더 애틋하고 편안해지더군요. 동서와 웬만한 단짝 친구보다 더 친하게 교류하게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부쩍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손을 떠시고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했죠.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다가가서 여쭤봤지만 어머님은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내뱉으셨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뭐 매일 팔팔해야 하니? 나이도 들었는데 피곤한 날도 있는 거지. 원래 이 정도쯤은 그냥 넘긴다.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뭔가 불편해 보이셔서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직업이 의사라 그런지 아무래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가슴이 답답하세요? 숨이 차시진 않고요. 뭘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왜? 니네 둘 다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음 싶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연세에 건강 이상 생기면 바로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명이나 합셨네, 명이나 합셨어. 의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동네의 새끼들이나 진찰하는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님, 진료에 노인이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 중에 의사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더 난리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거니까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라. 걱정해주는데 공격적으로 나오니 동서도 순간 욱한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재빨리 동서의 어깨를 두드렸죠. 진정하더군요. 동서가 참아.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런 날 아픈 얘기 꺼내기 싫으신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냥 됐다고 하고 말 일이지. 저한테 명이 납셨다느니 애새끼 진료나 한다느니 할 건 뭐예요. 그치, 어머님이 그건 심했어. 오늘은 건드리지 말자. 내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동서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했네. 미안해. 형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폭언하는 거 듣는 거 하루 이틀인가? 오늘은 걱정해서 그런 건데 사람 무한준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서가 보기엔 어머님 상태 어때 보여? 정말 저대로 병원에 안 가셔도 될까? 몰라요. 가시든지 말든지. 저희한테 부정도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면 가지 말래도 알아서 가치겠죠 뭐. 그땐 뭐 돌이킬 수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동선이 완전히 악에 바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 감정이 뭔지 충분히 알았지만 아무래도 사람 건강에 달렸다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동서, 그래도 어머님이 나보단 동서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 검진 받아보라고 얘기해주면 어때? 애들 진료나 보라는데 제 말 듣겠어요? 그래도 오늘이야 날이 아니라 쳐도 다음에 말씀드리면 듣겠지.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잖아. 그건 동서가 더 잘할 거 아냐. 네, 사실 저번 모임 때부터 어머님 이상한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의심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확한 증상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 섣불리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일단 오늘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드려 볼게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 몇 주 뒤 동서가 연락을 주더군요. 형님, 어머님 승모판막 역류증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어요. 다행히 그쪽 분야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나마 가까운 날짜로 수술 스케줄 힘들게 땡겨서 잡았어요. 어머, 정말? 잘됐다. 동서가 정말 힘을 많이 써줬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 부탁이니까요. 아시죠? 형님 아니었으면 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어머님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가 뭐 알아봐달라고 그러나. 그냥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도 좋잖아. 그래도 형님은 천사세요. 저보다 형님이 당한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절대 이런 부탁 안 했을 텐데. 동서가 알아줬으면 됐지. 나한테 더 소중한 사람들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형님.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두 며느리가 마음 쓴 결과가 겨우 이 정도 대접일 줄은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예민하게 구셨어요. 원래도 말씀을 예쁘게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보다 거칠어진 언행은 덤이었죠. 저 연세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얼마나 심란하실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명절이었고 주방에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덕에 수술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동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제가만 일을 시키더군요. 설거지를 절반쯤 마쳤을 때 동서가 슬쩍 다가와 물 한 잔 주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 유림이도 심심해해요. 동서 나름대로 어머님이 안 보는 틈에 다가온 것 같았지만 주방에서 둘이 꾹 붙어 속닥이는 걸 본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어요. 야, 니네 둘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 동서는 열이 확 오른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어머님이 더 목소리를 높이며 저희에게 다가왔죠. 야, 네가 얘 설거지하라고 시켰어? 의사가 무슨 설거지를 해. 집에서 노는 네가 해야지. 동서를 시켜?
그러더니 제 손목에서 고무장갑을 확 벗겨내더니 그걸로 제 뒤통수를 소리나게 탁 때리셨어요. 그 순간 주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손끝에 저리 타고 뒤통수에서 뜨거운 느낌이 올라오는데도 사람이 너무 놀라니 얼어버리더군요. 몇 초간 놀란 감정이 가시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젠 정말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이 들었다는 느낌과 함께 어머님을 획 쏘아보았어요. 어딜 그딴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그때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래. 자기한테 시킨 일 동서한테 미루길래 혼 좀 내준 거지. 형님이 저한테 미룬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애꿎은 형님 뒤통수를 치세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이런 식으로 키우셨어요? 뭐야? 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아? 내가 며느리 좀 혼낸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들이나 며느리나 어디 귀한 집 자식인 거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같아야죠.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 막내 아들 뒤통수 때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니 뭐랬니? 나는 네 형님 잡으려는 거니까 넌 빠져라. 그러니까 왜 형님을 잡으시냐고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똑바로 아시고 잡으셔야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제가 너처럼 내 건강을 신경 써서 수술 일정을 땡겨주기라나 뭘 하나? 어차피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며느리인데 집안일이라도 알차게 써먹어야지. 난 네 일 덜어준다는데도 왜 나만 갖고 이러니? 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신경 써서 그렇게 해드린 줄 아세요? 뭐? 그럼 그거 다 형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어렵게 땡긴 일정이에요. 솔직히 형님 아니었으면 저 어머니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이 검진받을 생각 없다고 하셔서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만 그래도 어머님 건강 걱정되니 검진도 받고 알아봐 달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정말 우습게 보이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어머님 더 위급할 때까지 병세 몰랐을 수도 있고 수술 제때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력 좋게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걸 보니 아직 급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다른 더 급한 환자에게 기회를 넘길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님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평생 그처럼 어머님이 당황하는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저희는요. 아무리 어머님 저희한테 믿게 대하셔도 어머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만큼은 진심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부탁인 거 알면서도 동서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알아본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도 소중히 대해주실 줄 아셔야죠. 아무리 화가 나셔도 사람한테 손찌검하면 안 되죠. 조용히 말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늘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서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걸 본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작고 떨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낯선 목소리를 들으니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한 번 더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님한테 잘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 너도 많이 참았지. 너희들이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니네가 이렇게 날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예전과 조금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더 이상 저희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차별한다던가 하는 발언은 일절 없어지셨고요. 게다가 동서가 저를 시댁에서 축혀 세워주는 덕에 어머님은 저를 다시 보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자꾸 형님 집에서 일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형님 필명 말하면 요즘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냐? 내가 소설은 잘 몰라서. 얼마나 대단한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던 작가님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전 의대 졸업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형님 덕분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어서라고요. 그럼 이야기를 좀 하지 그랬니? 나는 네가 집에서 글만 쓰고 수익은 전혀 안 나는 줄 알았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어머님, 제 자랑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대접 좀 제대로 해주세요. 형님이 쓰는 얘기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사람들 병을 고친다면 형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니까요. 동서도 참 뭘 그렇게까지 정말이라니까요. 오히려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니 고부간 관계가 좋아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이 참 관계의 끝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비워냄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버티는 게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진짜 내 편도 얻었고요. 지금은 참 좋은 가족들이 생겨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용기를 낸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훨씬 따뜻하고 견딜만 하다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마음 따뜻한 분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